이보다 재밌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박구용. 오늘은 시작할 때 왜 이렇게 깔깔깔 안 웃어주세요. 박구용 교수님. 박구용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친구가 전화해서 네. 야 박구용 왁구용 하지 마 각구용 좀 해라 그랬더니 어디를 자꾸 보내시려고 그러니까 가라고. 왔으니까 가라고. 아직 오신지 뭐 30초도 안 됐거든요, 교수님. 네. 예, 왁구용 귀한 원두커피 같은 남자입니다.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두커피. 원두커피라는 얘기를 8886번님이 문자를 진짜? 주셨거든요. 네. 뭐라고 주셨냐면 철학이란 어려운 학문을 이렇게 귀에 착착 감기게 알려주는 교수님의 지식, 상식, 통찰에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과 탁구 치듯 대화하고 농담하며 분위기를 녹이는 최장군도 대단하네요. 그대를 위한 거였네. 마치 귀한 원두커피가 교수님이라면 그걸 쓰지 않게 만드는 바리스타가 최장군이랄까요? 두 분의 조화가 향기 좋은 커피 같아서 기분 좋은 티타임처럼 이 시간이 느껴진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야. 방송이 너무 좋아서 주차하고 문자를 드립니다. 엄청나네. 예. 엄청난 분이네요. 예. 엄청난 분이라고요? 예, 이분이 엄청나네. 결국 이 문자를 귀한 원두커피라고 소개는 했지만 최장군 칭찬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두는 중저가인데. 예, 그쵸. 원두는 어디 저기. 중저가. 예. 근데 그거를 잘 요리하는 게 요리하는 바리스타. 바리스타가 최장군이다. 네. 농담이에요. 네. 네. 나는 내가 진짜 중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중저가? 네. 왜 어떤 의미에서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주 평범한 중저가. 있는 집에서 자랐잖아요. 그건 가진 원래가 그렇고. 원래가 그렇고. 나를 표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 때 나는 원래 엄청난 사람이지만 중저가로 판매할 준비가 돼 있다. 진짜요? 네, 정말. 파파도님이 쌍 나르시시즘 방송인가요? 나르르 쌍나르르 너무 재밌어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나르시시즘이 어떤 겁니까? 나르시즘? 뭐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아도취 상태. 그러니까 나르시스라는 신화적 인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못을 보고 그 안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풍덩 빠져버린. 네. 맞죠? 우리 모두는 맞아요. 나르시즘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처음 어느 순간 자기를 보고 감동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감동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자기 몸을 볼 줄 모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몸인지도 모르죠. 손발이 모르잖아요. 이게 내 그렇지. 건지 남의 건지 뭔지. 그렇지. 그러니까 손, 발, 머리 이걸 하나의 몸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네. 끊어진 상태로 본단 말이죠. 끊어진 상태로 경험해요. 머리는 머리대로 경험하고 손은 손대로 경험하고. 그런데 생후 6개월, 18개월 사이에 아이가 우연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온전한 신체적 몸을 보기 시작해요. 그때 너무 감동해요. 인체 신비. 내가 이렇게 멋졌어? 이게 나르시즘의 출발이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출발한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는 왠지 네. 앞으로 펼쳐질 얘기 속에 네. 녹일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네, 하고. 좋습니다. 예. 네. 나르시시즘은 필요하다. 나르시시즘이요?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마다 발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나르시시즘이 더 학문적인 용어예요. 나르시시즘. 예.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고 필요하고 그 예. 출발은 어린아이가 내 몸을 자각하는 순간 시작이 된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걸 외국어를 표기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제 국어학자의 영역이니까 예. 나르시시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욕망 얘기를 한창 했거든요. 네. 마지막 부분에 욕망의 건축술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죠. 이거 본인이 지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욕망의 건축술. 예. 그래서 내가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 이어붙여야 된다. 그렇지. 욕망의 삼각형을 여러 가지를 이어붙여야 된다. 철근 콘크리트처럼 하면 안 된다. 일체형은 안 된다. 일체형은 한 방에 죽는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하나 딱 지어놓고 나머지 붙이는 식으로 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예. 이거보다는 이음식이 좋다. 이음식. 목조 건축. 요즘에 목조 건축이 유행이에요.
목조 건축이 유행을 타는 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조 건축은 원래 좀 가벼운 소재로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철골 구조도 많은데 네. 철골 구조도 이음식이에요. 그런데 목조 주택은 미국 주로 뉴질랜드, 캐나다 이쪽에서 유행하던 건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럽은 조적식이에요. 그러니까 벽돌 쌓는 식이야. 예? 아니 오늘 얘기가 굉장히 맥락 없이 여기저기 아니, 뭐 바리스타 얘기 나왔다가 나리시즘 나왔다가 건축 얘기했다가 예. 제가 원래 이렇게 하나의 체계를 가지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비체계의 체계. 중구난방 시대다. 그래서 중구난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뭘 배운지 모르겠지만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은 느낌? 예, 그게 좋죠. 그래서 그러면 그 조적식이 아닌 그렇죠. 이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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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식을 어떻게 이어붙여야 되는 건지 짧게 욕망의 건축술에 지난 시간에 다루긴 했지만 예. 어떻게 이어붙여야 잘 붙이는 거냐. 가장 중요한 게 네. 큰 나무 틀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은 큰 나무가 잘 건강해야 작은 나무 잘 붙인다. 그건 옛날식이에요. 지금은 거의 모든 나무가 다 비슷한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중간 나무든. 그렇죠. 예. 그 골조를 세울 때 다 각자가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각자가 역할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것에 몰빵을 던지면 안 돼요. 한쪽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안 되면 오늘 아침 뭐가 안 되면 다른 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욕망을 요새 말로 하면 정신승리 아닙니까? 네, 그 욕망을 줄이지 말고 네. 늘려라. 종류를 늘려라. 한쪽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종류를 늘려라. 다양한 종류의 네. 욕망을 늘려라. 네, 이음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이음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그렇게 해서 욕망의 건축술을 잘 짓다 보면 내 욕망에 있어서 솔직해지고 잘 충족시킬 수 있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내가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없어요.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충족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네. 먹고 졸리면 자고 몸의 소리를 듣자라고 얘기하신 네, 그건 부분을 기초적인 거고, 네. 기초적인 거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욕망은 이미 그런 기초적인 욕망을 환원되지 않아요. 네. 사람들은 내가 아는 만큼 욕망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진 욕망을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욕망이 있지? 나는 그냥 먹고 자고 하면 그 끝이야. 난 그걸로 충분해. 그럼 그만큼밖에 욕망이 없고 그만큼밖에 삶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단순한 만큼 언제든지 쉽게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욕망은 어떤 욕망이 실현될 거라는 완전히 실현될 거라는 기대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냥 욕망은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이음줄로 가고 이음줄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사랑은 언제 출발하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그건 뭐가 사랑은 사랑이죠?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나도 그를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그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가 이 고개를 돌릴 수 없을 때 그 순간 찾아오는 게 사랑이에요. 경험담입니까? 그렇죠. 그 미련 아니에요, 그거? 집착 아하. 미련 이런 거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미련은 계속 거기에 뭔가를 그 사람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나한테. 그 사람의 눈빛을 나한테 돌리게 하려면 미련이죠. 그런 게 아니라 네.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얼굴을 돌리지 못하는 순간 그것까지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찌하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바라는 거죠. 그걸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게 욕망은 실현되지 않는 지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망은 실현되는 순간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명한 이제 행복이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예? 지연되는 거, 계속 지연되는 거. 그래서 이음새가 중요하다. 이음새를 잊지 못하면 그 좌절하거든요. 쉽게. 근데 여기 아까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교수님 말씀에? 삶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게 저 유명한 책도 있는데 아까 거기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 가장 부족한 게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모순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지적해주세요. 예. 네, 짚고 갈게요. 짚어주세요. 교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 여기에서 충족 안 되면 다른 데서 충족하면 된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랑도
욕망도 욕망의 감정 중에 하나일 텐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예. 그러면 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가라고 지지난번에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순간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걸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아니 서사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나를 안 바라봐. 그럼 단체 가야죠 당연히 그 즉시. 아, 안 보면 가는데. 근데 나하고 둘이 같이 마주 보다가 다른데 관심을 갖게 되면 예. 그때 먼저 떠나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때 떠나거든요. 빨리 계산해서. 그치. 내가 손해 보는 거 싫어하고 손해 보는 거 다치는 싫어하고 거 감정 소진 싫어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감정의 빈자들이 그러거든요. 감정의 빈자. 네. 멋있는 표현이네. 감정의 빈자들은 막 예. 조금이라도 털리면 나중에 어떻게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빨리 돌아서요. 그리고 빨리 적대시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약자들이에요. 감정의 약자들, 빈자들. 예. 근데 감정의 강자는 그치, 지켜보는 거죠. 설사 내 그럴지라도. 감정에 큰 손실이 오는 걸 감당하는 거죠. 설사 내가 여전히 나는 부자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는 항상 결론은 재수없죠. 교수님께서는 나는 중저가 보급형이라고. 네, 감정의 빈자. 이건 멋진 표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빈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아가 강해야 돼요. 자아가 강해야 된다. 예. 초자가 강해서도 안 되고 이드가 강해서도 안 되고. 예. 자아가 강해야 돼요. 예. 자, 그럼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교수님? 오늘 우리가 이제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불안. 불안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불안과 불만. 네. 두 개가 다르긴 다르잖아요. 다르긴 불안과 다르죠. 불만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네. 전통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불안을 많이 느꼈을까요? 전통적인 사회에서요? 오늘 우리가 더 불안을 많이 느낄까요? 오늘날 우리가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 풍요로워진 만큼 예측 불가능성이 같이 높아졌으니까. 아, 학문적인 용어를 쓰시네요. 예측 불가능성. 예측 불가능성이 불안한. 그러면 최 장군 말대로 하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 미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예측되기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 그런 불안은 사실 일상적이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 테니스 대회에 나갔어요. 테니스 대회. 네. 제가 테니스 대회를 주말에 다 다니거든요. 요새도 나가십니까? 네, 그러면 네. 나는 거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선수인 줄 알아요. 왜 선수들이 투어를 하잖아요. 투어. 네. 그래서 투어를 하거든요. 뭐 예, 점수 관리해야 돼요. 윈블던이에요? 예, 뭐예요? 그렇죠. 거의 동호인 윈블던. 진짜. 광주 윈블던. 그렇지. 예. 예. 어제는 전국대회 제가 나갔죠. 오, 결과. 16강. 16강 결과는 16강에 진출했다. 진출했어요? 예, 16강까지. 16강까지. 예, 거기서 이제 8강은 진입 못한 거죠. 아, 전국 대회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테니스를 쳐요. 그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가 아니지. 테니스가 상대방이 지금 난 서브를 넣으려고 그래. 네. 그런데 내가 불안하지. 불안하면 대처를 잘 못하겠죠. 예. 왜 이때 이 불안이 뭐냐 이거죠. 언제 이 불안이 뭐냐 이거죠. 내가 상대방보다 이 상대방의 볼을 예측할 수 있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다 서 있으면 안 불안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상대방이 뭔가 나보다 강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 순간 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넣을지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면? 대처가 네. 실력이 이제 발휘가 안 되겠죠. 성공적으로 대처를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사람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불안은 뭔가 불확실성, 공포 또는 알 수 없는 실패 이 모든 것은 내가 약자라는 감정, 열등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생겨나는 불안이에요. 예. 그게 예측 불가능성이죠. 말하자면. 네. 그게 아주 최 장군이 학문적인 용어로 말씀하셨던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불안.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여기 어디서 온 거예요? 조금 해보니까 그전에 내리를 해본다든가 게임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나보다 강하다는 불안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대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나보다 강하다라는 인지가 있으면 불안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렇죠. 동등하지 않다. 그렇죠. 뭔가 내가 대치할 수 없다. 즉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 완전히 미래적인 것 같지만 과거에 지나간 것에서 오는 경험의
기원한다는 거죠. 그럼 바꿔서 네. 입장을 바꿔볼게요. 그 테니스 같이 상대 쪽 선수보다 내가 네. 더 강한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불안하지 않다. 전혀 없죠. 전혀 불안하지 않죠. 여유만만하죠. 여유만만하죠. 그런데도 실제로 공은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 예측 불가능성. 그가 서브를 네. 어디로 넣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친구가 넣는 서비스가 어디로 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게임을 해보니까 내가 강한 것 같아. 점수도 내가 지금 훨씬 높아. 그럼 그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잘 돼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측 불가능성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한쪽만 바라본 것이다. 그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죠. 대상이 되는 누군가와 나와의 힘의 균형이 안 맞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렇죠. 내가 약자인 순간. 그러니까 불안은 미래에서만 오는 것인가 과거에서 오는 것인가. 예. 이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논란거리예요. 어떤 사람은 미래 때문에 미래를 가지고 주로 불안의 원천을 설명하고 불안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야. 과거가 더 중요해. 그 과거가 지금 얘기한 네, 상대와 그렇죠. 나와의 관계. 그렇죠. 지금까지 본 실력, 네. 랠리를 한다든가 뭐 제가 일부러 테니스 예를 든 이유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든가 누구를 만나든가 불안하다.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이거든요.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이 강도가 높은 사람은 대회에 다닐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없죠. 예. 그럼 그건 불행을 자초하니까. 그런 데는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개 테니스 경기나 이런 경기를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측 불가능한 또는 상대와의 경쟁 거기서 오는 불안에 자기한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스포츠는 피하셔야 되죠. 그런 자리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불안과 불만은 그래서 다르다. 자, 우리가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이해하려면 어떤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그것만 막 파고 들어가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옆에 다른 옆에 있는 다른 그쵸. 개념들과 네네.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안은 불만과 차이가 있어요. 불만은 뭐죠? 내가 욕구가 있어. 욕구가 있는데 충족이 안 되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은 예. 그러면 불만은 말하면 돼요. 예. 나 말하고 실현하면 돼요. 근데 불안은 좀 다른 거거든요. 불안은 욕구가 충족이 안 됐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불안은 일종의 위험 신호예요. 이 아들러란 사람이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공부를 하셨네. 공부하고 왔어요. 프로이트, 융이랑 함께 세계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왜 불리는데 개인 심리학인지 알아요? 왜 개인 심리학이라면 예. 떨어져 나왔거든. 프로이트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그러면 개인 사회학이 되는 거예요? 사회학이 떨어져 나오면 개인 사회학이 되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등감을 이해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유년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들러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부터 프로이트랑 1911년에 결별을 하고 예. 정신분석 연구학회를 설립을 해서 프로이트를 예. 비판하는 동료들이랑 같이 함께 하죠. 예. 이런 것들이 네이버 수준의 지식인 거예요. 이거라도 찾아온 게 어때요? 그러니까. 예, 책도 내가 지금 책도 보고 왔는데. 아하. 아무튼 그 사람이 얘기한 불안은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한 상대랑 나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강자고 나는 열등감을 느끼고 네. 거기에서 촉발되는 불안과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이 있지 않겠느냐가 저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란 영어 단어에서 답이 있어요. 네. individual. 네? individual. 인디비주얼. 이게 individual이란 말이 개인이란 말이잖아요. 네. 개인적인. 네. 근데 그 말을 분석해 보면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분리될 수 없다. 디바이드가 안 되는. 된다는 말이에요. 디바이드가 안 된다는 게 개인이에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의식의 세계를 디바이드 하잖아요. 무의식과 무의식, 전의식, 예. 의식. 예. 세 가지를 디바이드 하잖아요. 네. 그 디바이드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개인 심리학이에요. 예. 이거는 네이버 수준은 아니고 그렇죠. 논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예. 우리의 의식, 무의식, 전의식을 분리해서 그 근원을 찾아가는 여행을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것이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한 개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불안, 그 불안의 원천을 이 사람은 열등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로. 이 사람은 불안의 그 원천을 열등감으로 봤다. 그렇죠. 열등감으로 주로 보는 거고 네네. 그
열등감이 형성되는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아주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주목한 사람이에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의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이 형성돼서 거기서 어떤 불안감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탐구한 사람 아니고 그냥 열등의식이 있다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네.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나 불안감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이럴 때 주로 답변하는 심리학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죠. 네. 불안과 불만은 다른 개념이고 불안을 미래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과거에서부터 오는 감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어느 쪽에 있다. 더 포커스를 두냐. 어느 쪽을 더 포커스를 두느냐. 아들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유년 시절의 열등감을 다루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강조한 사람은 그렇죠. 아니고. 예. 근데 프로이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원적인 인간의 예. 근원을 우리가 문명을 형성할 때부터 따지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그런 관점으로 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그 뿌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한 가지 불안이 딱 적용되는 실제 사례는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라는 네. 생각이 있을 때. 그건 아들러적인 관점이에요. 예.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렇구나.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프로이트는 그럼 불안을 어떻게 좀 받는지. 이렇게 조금 얘기하고 가도 돼요? 다음 네. 주에 만나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